드디어 비루콘이 있는 곳입니다. 한 바퀴 돌아서. 이름도 좀 독특하긴 하는 것 같아요. 방배동이 아니고 왜 청두곶길이죠? 저희는 여기서 이수초등학교 오른쪽 길과 또 이수초등학교 왼쪽에 한 블록 더 가서 있는 방배천로 이안길 이렇게 두 골목길을 중심으로 돌았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이수초등학교 쪽 오른쪽 길. 네, 청두곶길부터 가볼까요? 원래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비루꼴은 제일 마지막에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가면서 좀 여기도 일단 젊은 사람들이 좀 많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초등학교가 있어서 그런지 약간 막 애들이 막 뛰어다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저는 학부모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역시 학교가 있어서 그랬던 맞아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볼 때 사고 난 줄 알고 막 웅성웅성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맞아요. 웅성웅성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뭐야 사고 났나 봐 이렇게 딱 봤는데 입학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입학식이어서 막 축하한다고 꽃 들고 막 사람들이 막 거의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여기에 브런치 카페들이 좀 눈에 들어왔었어요. 맞아요. 이 주변 카페들은 오픈 시간이 다 10시, 11시? 좀 빠르진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보면 여기 거리의 특징은 자세히 보시면 학원이 많아요. 주변으로. 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어학원, 뭐 그 특공무술, 뭐 이런 것들이 2층에 보면 생각보다 많이 있고 또 꽃가게도 뭐 은근히 하나씩 네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면 꽃가게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기가 힘든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지나갈 때 꽃 향기도 향기인데 그 꽃가게가 있는 주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위치적 거리가 그렇게 넓지 않고 꽤 좁은데 제법 몰려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은 약간 역시 여기도 주택가. 사실 그 이수초등학교를 지나가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중간 골목들은 살짝 조용한 느낌이 항상 있고요. 학원이나 근데 사실 또 특이한 게 부동산이 참 되게 많아요. 여기는. 아무래도 여기가 강남에서 얼마 남지 않은 그나마 저렴한 동네라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까라는 약간 심리적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면 여기가 나름 파락군이에요. 요 방배동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더 안쪽으로 가겠지만 애매하게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들은 이쪽에 있어서 마지막 파락군의 느낌을. 네, 그래서 그렇게 쭉 가다 보면은 또 중간에 오른편에 보면 주민센터가 나오거든요. 방배동 주민센터. 근데 우리 처음에 사계시장 얘기할 때 사당이동 주민센터도 앞에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진짜 뭔가 약간 활기차고 시끌벅적한 느낌이었는데 방배이동 주민센터는 뭔가 되게 조용하고 가운데 딱 정갈하게 탁 서 있는 뭔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냥 건축물만 봤을 땐 똑같이 그냥 똑같았거든요. 똑같이 대리석으로 마감하고 한 건데 그냥 분위기가 너무 달랐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시장 중간에 있느냐 아니면은 골목 주택가에 있느냐에 따른 분위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게 아무래도 저희 사당 거기 남성 사기시장이 있던 데는 현수막이 조금 어지럽게 걸려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수막 거치대에 물론 다 게시를 한 거겠지만, 근데 방배이동 주민센터는 한 2구역 정도로 나눠가지고 좀 정갈하게 걸려 있는 느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동네마다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쭉 올라가면 사실 여기는 거의 주택가이고 이제 가게들도 있기는 한데. 거의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들이고 이쪽 골목은 음식점보다는 계속 반복하지만 뭐 학원 이런 게 되게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거리에 좀 독특한 게 여기도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막 추진합니다. 추진을 반대합니다. 독특한데 추진 반대위원회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롯데캐슬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그 재개발 관련된 현수막 같은 게 더 보였던 로 기억을 합니다. 그쪽 보니까 근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그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사무실 맞은편에 재개발 반대 현수막이 바로 딱 붙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에도 재개발 이슈가 굉장히 뭔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요 길 쭉 가다 보면 롯데캐슬이 있고 그 길 따라 좀 더 오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요즘 방배동에서 그래도 꽤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5구역 재건축
현장이 나오는데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공사 현장이 굉장히 넓고 커 보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마 방배동에서 단일 규모로 진행하는 재개발 중에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 지금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 완료되면 얼마나 또 큰 대단지 아파트가 될까. 그게 또 기대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또 여기 보니까 재개발 이슈도 있었으니까 다른 방배 구역의 재개발들은 뭐 어떤 이슈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재밌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비로컬 골목으로 내려와 볼까요? 비로컬이 있는 곳은 방배천로 이안길이죠. 사실 제가 비로컬 처음 출근했을 때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마트가 있잖아요. 아, 맞죠. 네, 그래서 되게 뭔가 생활권 안에 사무실이 있다. 약간 이런 느낌도 들었고, 또 저희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그 골목에 카페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좀 생각해봤을 때 이렇게 카페가 왜 많지? 그리고 제일 눈에 띄는 건 거북이? 원래 방배하면 카페 거리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가 왜 유명해지면서 이제 우리 흔히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임대료도 올라가고 비싸지니까 점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 구역으로 또 온 게 아니냐라는 추측을 저희가 해봤었어요. 이쪽은 아무래도 임대료가 그쪽 그 방배 그 카페 본 거리에 비하면 아무래도 저렴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저희 카페에 보면은 막 다듬어진 그런 카페가 아닌 곳이 많다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네네. 디저트 가게의 맛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완성된 맛을 자랑하는 가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왜 모녀당 같은 가게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저희 엄마가 디저트를 너무 잘하셔서요. 그래서 가게를 세웠습니다라고 이렇게 딸이 뭔가 안내문을 써놓은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디저트를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 엄마의 디저트는 그만큼 훌륭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맛보여주고 싶어서 가게를 열었다라고 설명을 써놓은 걸 봤는데요. 이런 설명들이 보통 저희가 카페로 많이 방문하는 곳들, 뭐 을지로나 성수나 아니면 방배 카페거리 이런 데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는 문구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동네 카페에서도 그런 문구를 볼 수 있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가게들이 있다. 그러면 저희도 이곳에서 이곳에 로컬을 만들어가는 분들을 찾을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는 그 골목은 아니지만 그 회사 주변으로 이제 베이커리 가게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저희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방배천로 이안길에는 주택가인데 주택가 사이사이 1층에 상가로 입점되어 있는 가게들이 있는 거잖아요. 댄스 연습실이라던가 공간 대여하는 데도 되게 많고요. 특이한 거는 공간 대여가 어딘지 입구가 잘 안 보여요. 간판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개인이 뭔가 스토리를 가지고 운영하는 듯한 카페들이 곳곳에 있고요. 그리고 전 좀 독특했던 게 이쪽 골목은 다른 골목에 비해서 가게가 나는 가게요라고 하는 그런 간판들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뭔가 간판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가게들도 있었고 현란한 간판보다는 입간판 같은 것들로 사람들을 안내하는 근데 입간판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게가 문을 열었는지 문을 닫았는지를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우리 가게가 여기 있어요라고 확 드러내기보다는 그 은근슬쩍 가게로 유도한다는 그런 느낌을 또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간판이 아주 크게 달려있지 않아서 가까이 가서 이 가게는 뭐 하는 가게야? 라고 들여다봐야 볼 수 있는 그런 가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또 특이하게 가죽 공예 하시는 공방도 있었고 좀 그랬죠. 저희가 설명드리는 이 골목에 있는 밥집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사실 저희 비로컬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점심 대상으로 뭐 한 8,000원 선에서 10,000원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저희가 설명드리는 이 골목에는 가게들도 그 정도 선이거든요. 근데 또 조금만 넘어가면은 막 12,000원, 13,000원 막 이렇게 넘어가는 가게도 되게 많아요. 네네. 항상 욕구와 싸우잖아요.
비싸고 맛있는 걸 먹고 싶지만 저희의 예산을 위해 저렴하지만 맛있는 가게들을 또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차이가 될 것 같아요. 저희 아까 설명드렸던 사당 1동이나 그 2동 쪽으로 가면은 조금 저렴하면서 그냥 그 평준화된 맛인 가게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비로컬 쪽으로 넘어오면은 살짝 가격대가 올라가면서 특이하고 맛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저희 지금 설명드린 길에 남미 플랜트도 되게 특이한 집이었잖아요. 네네. 비건 식당이었죠. 그래서 비건인데 피자를 비건으로 만든다고 해서 되게 독특해서 피자를 먹었던 기억도 나는데 치즈 같은 것들도 다 식물성 치즈를 쓰고 그리고 소스나 이런 것들도 버터나 이런 것들을 넣지 않고 다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되게 인상적으로 먹었고요. 맛도 꽤 괜찮았어요. 저는 뭔가 비건 음식 하면은 건강한 맛 이렇게 편견이 있었는데 사실 그 남미에서 그거 먹어보고 나서 이거 완전 건강하기만 한 게 아니라 맛도 있구나라는 거 느꼈거든요. 그렇죠. 뭐 쉽게 말하면 맛없는 거죠. 그랬는데 그 맛없다는 편견을 깨준?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남미랑 같이 연계되어 있는 듯 했던 거북이 카페. 네. 거기서도 저희가 디저트를 사서 먹어봤었는데 거기도 알고 보니까 식물성 디저트였던 거예요. 케이크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식물성 디저트도 사실 너무 건강한 맛만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식물성 크림이라고 하면은 이런 맛이 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마련이고 왜냐면 동물성 유지방이 들어간 디저트랑 아닌 거랑 맛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근데 그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거북이 카페는 크림도 굉장히 맛있었고 그리고 손님들이 케이크를 정말 많이 사갔어요. 거기서. 맞아요. 그리고 그런 연말이나 이럴 때는 케이크를 예약을 받아가지고 예약한 케이크를 테이크아웃 해가는 손님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때 우리 그 얘기 했었잖아요. 사실 비건이라던가 뭔가 이렇게 식물성을 쓴다, 좋은 효모를 쓴다, 이런 건강함을 추구하는 베이커리에 가면은 맛은 건강할지 모르겠지만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뭔가 보여지는 요소를 포기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비주얼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거북이 카페는 케이크도 진짜 예쁘게 생겼거든요. 맞아요. 사고 싶게 생겼어요. 맞아요. 그래 진짜 먹어보고 싶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가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지나면서 좀 특이했던 게 극단 간판이 걸려있는 걸 봤어요. 극단 0이라고. 네네, 맞아요. 저는 문이 열려있는 걸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는 어떤 연극을 추구하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빌라단지 사이에 극단, 그것도 되게 오래된 간판이 걸려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위기에 대한 느낌이 달랐다고 느꼈거든요. 저희가 돌아봤던 골목들을 보면은 방배 2동, 4동, 4당 1, 2동인데 이 전체적으로 느낌이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곳은 따뜻하고 어떤 곳은 좀 차분하고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사계시장 같은 경우에 되게 활기차다라고 생각했지만 거리로 봤을 때는 좀 어두웠잖아요. 비로컬 주변에 있는 방배 2동 같은 경우에는 뭔가 햇살이 되게 따사롭다라고 느낄 정도로 좀 밝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또 건물이 대체적으로 하얘서 그런가라고 생각해보기에는 빨간 벽돌집도 되게 많았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 거리에 따라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이런 생각은 저도 했었거든요. 왜 그럴까 이제 지도를 보면서 찾았는데 방배 이동에서 받은 그런 따뜻한 느낌과 다음에 이제 방배 4동, 그러니까 저희가 로고스 교회에서 국민은행까지 걸었던 그 거리를 비교해봤을 때 차이점은 높은 건물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방배 4동 쪽에서는 높은 건물이 파스텔시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햇빛이 이렇게 동에서 서로 가면서 비춰진다고 해봐야 가리는 부분이 없는 거죠, 잘. 근데 저희가 돌아왔던 그 로고스 교회에서 이제 국민은행까지 거리에서는 되게 많아요, 높은 건물이. 태평백화점부터 일단 높죠. 네. 디오슈페리움 아파트, 무슨 아파트들이 좀 있어서 아파트들에 쌓여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늘져 보였구나. 그리고 사기시장도 사실은 활기찼던 건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따뜻한 분위기에 의해서 활기참이 그나마 느껴졌던 것 같고, 반대로 사당 1동을 내려오면 사람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우중충해 보이지 않나. 오래된 건물에서 나오는 그것보다는 공사 중인 현장들이 좀 있었잖아요. 왜냐면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의 느낌 때문에 생활권이지만 어두운 듯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도로 정비에 따라서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도로의 깔끔함은 도로 정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의 차이인데 여기서 도로 정비는 뭐 단순히 아스팔트를 깔았다라기보다 다들 아실 거예요. 아스팔트를 깔고 나면 양옆에 보호 공간으로 이렇게 하얗게 두잖아요. 네. 그 부분이거든요. 거기와 그 사유지, 그 경계석이 있어요. 그 경계석이 얼마나 깔끔한가 그리고 그 사이에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잘 치워져 있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서도 좀 방배동과 사당동은 좀 차이가 있었다라고 느껴졌어요. 네, 또 지도상으로 봤을 때도 방배동 쪽은 약간 직각의 형태로 골목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당동이랑 이수 그 위쪽은 약간 꾸불꾸불하게 이어지는 골목들이 많았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느낌도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제 저희가 돌아다녔던 골목들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렸는데요. 저희의 골목 이야기가 생생하게 전달되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부터는, 저희가 지금 메인이라고 생각하는 골목을 정해놓고 일단 그 골목의 분위기를 전달해드렸는데요. 골목을 기준으로 사이사이에 또 뻗어있는 골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역별로 나누어서 각 구역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은 또 뭐가 있을까?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맛집이나 베이커리 맛집은 또 어디가 있을까 등을 또 먹어요.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열심히 찾아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사당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로컬 에디터 이치프였습니다. 에리였습니다. 용이었습니다.